안 친한 사람들의 영화로 친해지기 안친 영친 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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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팟캐스트 안친영친 와주신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네, 예. 안녕합니다. 네. 일단 저희 첫 회니까 간단하게 팟캐스트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친해지지 못한 영화 꿈나무들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고 더 나아가서 청취자분들도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영화와 더 친해지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어색하네요. 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페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무대 미술 하다가 영화 미술 하려고 하는 꿈나무이고요. 이 방송 통해서 모두와 친해지는 그리고 청취자분들과도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자입니다. 저는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친해지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점프 없습니까? 점프요? 점프요? 예,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코라고 하고요. 영화 연출하고 싶은 그 대학 휴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이게 끝에 가서는 이제 친해지는 게 저의 목표고요. 화이팅. 화이팅. 네. 아니 근데 친해지는 게 목표면은 술을 마셔야지 왜 여기서 마이크를 가지고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기억이 없어지면서 또 다시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페퍼님은 술을 드시면 다음날 기억이 없어지는 분인 걸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저는 정원이라고 하고요. 팟캐스트 처음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이상하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되게 익숙해요.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유자님.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 케빈에 대하여인데요. 근데 영화 이야기하기 앞서서 저희가 스포일러가 있는 방송인지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스포일러 있나요? 저희가 한번 정하고 갈까요? 그럴까요? 정원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빈에 대하여가 네, 결말이 그렇게 충격적인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반전도 아니고. 스포 까고 갑시다. 네, 그럼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한국에서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이고 네. 미국의 원작 소설이 있어요. 이 원작 소설을 가지고 릴린 램지 감독이 각본을 써서 연출한 작품입니다. 주연으로는 엄마 에바 역할의 틸다 스윈턴, 아들 케빈 역할의 에즈라 밀러, 아빠 프랭클린 역할의 존 씨 라일리가 연기를 했고요. 영화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과거에 자유로운 여행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던 에바가 계획이 없는 임신으로 아들 케빈을 낳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케빈이 굉장히 별난 아이죠. 엄마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아이인데요. 그렇죠. 아빠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엄마한테만 엄청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고통을 주는 그런 참 이상한 아이인데 동생 실리아가 태어나니까 그 동생에게도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아빠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네. 근데 엄마는 알고 있죠. 이게 케빈의 짓이라는 걸. 그래서 그 동생의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는 그런 사고까지 생기자 이제 엄마인 에바가 남편한테 말해요. 케빈의 짓인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아빠는 에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혼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걸 들은 케빈이 대망의 사건을 터뜨립니다. 아빠와 자기 동생을 활로 쏴서 죽이고 학교로 가서 이제 대량 학살을 하게 되죠.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엄마가 소년원에 있는 그 케빈을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좀 화제가 됐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아, 않아요? 그렇구나. 악마를 낳은 처음 거잖아요. 봤어요. 뭐 처음 봤다고요? 정말요? 아 진짜로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케빈은 안 봐요. 케빈은 안 보죠. 네. 네. 나홀로 집에 이런 거 안 보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케빈이에요. 나홀로 집. 알고 네. 있는데 알고 있는데 아, 네. 아, 말장난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잠깐 지금 멈췄어요. 아, 그래서 영화 언제 보셨어요? 네. 어제 봤죠. 어떠셨어요? 빨간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토마토랑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토마토. 딸기잼이랑 네. 네. 피도 가끔 나오고. 그렇죠. 네. 예. 빨개서 좋았어요. 좋아하시는 아, 처음 색깔이 빨간색을 빨간색이시구나. 좋아하세요? 아니, 그러진 않고 아, 네, 갈색 좋아합니다. 갈색 좋아하시는구나. 난색이면 다 오케이. 난색이 뭐예요? 네? 그럼 난색을 표하고 계시는데. 난색은 그냥 이제 따뜻한 색이란 의미예요. 한색과 난색. 네. 아 난방할 때 난방 난자. 네, 네, 뭐 그런 거죠. 네. 아, 웜톤, 웜톤. 웜톤. 네. 페퍼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저는 이거를 좋아하는 영화긴 해가지고 근데 뭐 다시 보긴 했는데 좋아하는 영화인데 되게 또 모순적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또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걸 보면은 뭔가 뭐 미장센? 뭐 이런 거 다 좋긴 한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진짜 에즈라 밀러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서 영화 그렇죠. 몇 번 보셨어요? 전 2번밖에 안 두 번? 봤습니다. 저도 2번 봤는데 저도 첫 번째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첫 맞아요. 번째는 완전 엄마한테 이입해서 봤고 두 번째는 그 케빈한테 조금 이입해서 맞아요. 봐지더라고요. 네, 저도. 아, 그랬구나. 잘 봤다. 아, 두 분이 친해지시겠네요. 저희 좀 네. 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프로젝트의 50%가 끝난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한 2회 정도만 하면은 이제 저희 팟캐스트는 막을 내릴 것 같네요. 아, 금방 끝나네. 코코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요. 저도 2번을 봤는데 제가 연극부 동아리를 할 때 굉장한 그 악덕 연출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분이 이제 이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를 응. 그 20명 되는 인원이랑 응. 다 같이 아, 진짜? 단체 관람을 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때 분위기가 정말 싸했었는데 오. 아, 그럼 연출님이 그냥 보러 가자 이렇게 강제로. 보러 가자가 아니라요. 그럼. 심지어 연습실에서 빔 프로젝트 하나 어머머머. 이렇게 해놓고 이걸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심지어 영화관도 아니니까 집중도 잘 안 되잖아요. 오. 뭐래 치킨 이유는? 같은 건 샀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아. 원래 않았어요? 원래 잘 사시는 분이신데 그날은 또 안 사시더라고요. 약간 네. 회사에서 주말에 산악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딱 그랬어요. 아, 되게 재밌다. 연출님의 의견이 너무 궁금한데요? 너무 궁금하죠. 그분은 뭐 하고 사실지 너무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무튼 그때 봤을 때도 좀 잔혹한 영화다. 뭔가 그 빨간색이 많다 진짜 그랬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스릴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 가정 가사라는 게 좀 반복되고 일상적이기 마련인데 그 포인트에서 그 스릴러 같은 부분들을 잘 캐치한 것 같아요. 왜 예를 들면은 그 스프링클러 돌아가는 소리, 뭐 침대에다가 정리를 하는 아, 그거, 맞아. 뭐 로빈후드 책,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좀 쪼이는 맛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거의 스릴러죠. 아 근데 음. 코코님 저랑 친해요? 좀 왜 그렇게 돌려서 저를 까세요? 친한 사람 있냐? 왜 연출이 당신이라도 되는 거 마냥 그러세요? 전데요?
되게 아닌 것처럼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공개가 된 마당에 연출님의 의도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영화를 함께 관람한 이유가 뭐였나요? 왜 그 영화였나요? 아니 두 음. 가지 음. 선택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선택지가 있었군요. 케빈에 대하여와 더 랍스터를 연출님이 좋아하신다. 아 진짜? 이 둘 중에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해라도 아니고 나는 케빈에 대하여 볼 거야. 이러고 케빈에 대하여를 보셨어요. 제 기억에 네. 아 되게 재밌네. 근데 청취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같이 연극했다고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진짜 연출만 하고 저는 배우로 만나고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사실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랍스터는 봤고 케빈은 가 보고 싶은데 제대로 못 본? 그래서 20명을 데리고 정말 이기적인 선택이었죠. 정말 굳이. 아니, 뭐 좋은 영화일 것 같아서 아, 그랬습니다. 아 네. 뭔가 연극에서 이렇게 뭐 어디 차용할 만한 게 있어서 본 건 아니고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예 처음 보는 건데 정말 아. 처음 보는 건데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보는. 친해지고 싶었네. 아 그런가 봐요. 정말 그 이후로 저희가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친해질 수 있는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네. 진행 좀 해주세요. 아, 아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사실 청불 아 청불이요. 대해서 우리 뭐 조커도 15세고 그렇죠. 조커도 되게 나름 되게 잔인한 설정이고 또 심지어 장면도 장면이 나오잖아요. 엄청 잔인한 장면. 그리고 또 모방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우려가 있었는데도 15세가 됐고 뭐 기생충은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부부의 그런 관계도 똑같이 나오고 살인도 나오는데 15세인데 이 영화가 청불이더라고요. 아, 근데 이 영화는 오히려 그런 장면적인 자극성은 훨씬 낮고 근데 다만 그 청소년이 대량 그런 살인을 일으킨다라는 그것 때문에 청불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15세 정도의 청소년이면 보고서 이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범죄를 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만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했는데 제가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만약에 아들내미가 이걸 보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포네. 엄청난 공포지. 가정 파괴가 곳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마냥 일어날 겁니다. 이거를 보고서 따라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럴 생각을 수도 사실 있다. 좀 했는데 사춘기라면 그게 뭔가 친구들을 죽이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살인에 대한 생각을 기생충이나 뭐 조커는 사실 제가 제대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쿨하게 살인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거를 살인에 대해서 좀 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위를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시대적으로 그렇게 옛날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생충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예전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청불로 정해진 거니까 그런 걸 수도 그런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 사실 그냥 장면 자체만 봤을 때는 유자님 말이 맞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더 좀 살인에 대한 상상을 자극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자극하는 음. 더 좀 몰입해서 감정적으로. 네. 그리고 상당히 에즈라 밀러가 엄청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맞아. 조커도 되게 멋있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멋있어 보이게 만들죠. 근데 약간 이 부분이 글쎄 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커는 사실 실패한 인생이었다가 그런 거고 걔는 뭔가 다 갖췄는데 취미처럼 그러니까 취미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걔가 사이코패스였으니까 되게 쉽게 모든 걸 다 구해가지고 그냥 쉽게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똑같이 따라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걔는 활이라는 것 자체는 구하기 힘든 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자전거 그 자물쇠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더 구하기 쉽고 조커는 사실
그런 막 얼굴에 뭘 칠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저는 좀 큰 것 같거든요. 약간 쇼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요. 걔의 분장이. 근데 이거는 그런 쇼적인 느낌이 좀 많이 적은 느낌? 물론 에즈라가 이렇게 막 관객들한테 인사하고 막 이런 환호성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모방 범죄 위험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사실. 왜 이렇게 패널분들의 의견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네, 저도 물론 영화를 좋아합니다만 네. 영화가 주는 영향이라는 게 저는 한 편이 줄 수 있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조커의 분장해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모방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케빈에 대하여를 보고 누가 굳이 그렇죠. 그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영진이가 이렇게 19금 딱지를 주는 게 되게 되게 제멋대로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 저도 들어본 음. 것 같아요. 이게 뭐 작품성이나 흥행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해보자면 굳이 이유를 내보자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총을 구하면은 그거는 경찰을 한 명 붙잡고 한 발 공포탄을 쏘고 범죄를 저질러야 되지만 그렇죠. 활은 구할 수 있으니까. 활은 구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좀 더 현실적인 범죄였다. 사실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19금으로 가는 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랑 맞는 방향인가? 이런 질문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정작 이 케빈이란 주인공이 범죄를 저지르는 시점이 나이가 16살? 15살이고 네. 또 이것이 원제가 We need to talk about 케빈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케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근데 정작 이 또래 케빈의 또래 애들이 이 영화를 못 본다면 이 영화가 가진 논의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조금 맞아요. 들어야 되는 세대들이 소외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자체가 미국에서 자주 벌어지는 총기 난사 사건과 그렇죠. 관련돼서 많이 논의가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한 그 또래 애들이 케빈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영화를 만드는 의의를 좀 감소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일본에선 이게 12세로 개봉을 했대요. 일본 수위는 알 수가 없네. 너무 차이 나는 것 일본 같아요, 수위는. 우리랑. 심하다. 그쵸? 재밌네요. 약간 근데 영화 보면서 그 든 생각이 있었는데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 영화가 상징적 요소가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빨간색도 빨간색이지만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에즈라가 그러니까 케빈이 이제 손톱을 이렇게 뱉는데 이제 몇 장면 뒤에 엄마도 똑같이 이제 계란 껍질 뱉고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빨간색은 뭐 대충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엄마에게 그런 부분들 좀 어두운 부분들이자 그런 트라우마 혹은 즐거운 처음에는 원래 즐거운 어떤 것이었다가 이제는 그 케빈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거 외에도 좀 더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뭐 눈을 계속 비춘다든지 굳이 로빈 후드여야 했는지 이런 것들 저는 그게 좀 잘 감이 안 와서 혹시 든 맞아. 생각이 있으신지. 저 영화를 한 번 봐서 그 음. 계란 껍질이랑 손톱이랑 연관 지어야 되는 건 줄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란이라는 거는 한 번 깨지면은 요리를 할 때 걸러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계란 껍질이 에바한테는 임신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한번 낳고 보니 이제 삶에서 걸러낼 수 없고 이제 삶을 살아내려면 어찌됐든 간에 결국엔 함께를 해야 되는 존재. 계란 껍질 같은 존재가 케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계란 껍질이랑 손톱이랑 둘 다 칼슘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분표까지 다 보셨군요. 네네.
케빈한테 엄마란 그런 존재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것. 손톱과도 같은 존재. 자라나는 계속 존재하는. 막 던졌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막 왜 손톱이지 왜 계란 껍질까지 가진 못했었고 그냥 케빈이랑 에바가 상당히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계란 껍질을 뱉는다든지 앉아 있을 때 굉장히 대칭적으로 낀 위치로 앉아 있는다든지 그런 느낌을 보면서 저희는 케빈이 살인마가 될 거라는 걸 알지만은 에바한테서 나온 모전자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계속 왜냐면은 에바가 케빈한테 어린 시절 완전 갓난아기 시절에 했던 행동은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진짜 완전 갓난아기한테 난 너가 있기 전엔 행복했어. 막 이런 얘기 계속하고 막 그런 걸 보면은 뭐 에바도 그렇게 막 뭐 원치 않는 임신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만은 글쎄요 그렇게 막 인도적인 행동은 아니었죠. 그럼 코코님 말로 지금 이 영화를 해석하자면 네. 그 케빈이 이렇게 된 데에는 네. 엄마의 책임이 있다처럼 볼 수도 있겠네요. 엄마의 책임이 있다? 왜냐면 엄마의 행동을 보고 이제 케빈이 엄마의 이제 책임이 있다. 이거 발언 아니, 잘해야 될 것 아니, 같은데 아니, 이거. 근데 왠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주된 네. 이제 의견이 막 갈리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이게 정말 음. 케빈이 태어났을 때부터 뭐 사이코패스 같은 악마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엄마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엄청 분분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볼 때 두 번 볼 때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시절 뭔가 했던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사이코패스겠지만은 그게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저도 엄마한테 맞아. 악감정을 가지는 이유가 있지 않나. 좀 굳이 아빠한테 안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굳이 악감정 맞아. 가지잖아요. 맞아.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빠를 좋아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사이코패스는 맞았던 거고 그거가 이렇게 발현된 방식은 사실 엄마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어디에 꽂혀버렸잖아요 걔가. 그게 엄마였던 거고 근데 이게 엄마를 뭔가 사랑한다고는 전 말 못하겠지만 너무 싫어한다고도 사실은 못하겠는 게 좀 있어요. 저는 딱 뒤틀린 애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약간 맞아, 그런 저도. 느낌? 그 케빈이 진짜 완전 갓난애기일 때 네. 엄마가 안으면 울고 아빠가 안으면 싹 울음을 그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어떤 본능적인 거에 의해서 엄마를 거부하려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이게 너무 과한 생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케빈을 뱃속에 뱄을 때 엄마가 이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주변의 임산부들 배를 보면서 약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나 애들을 좋아하지 않는 어쨌든 그런 심리를 계속 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고 낳고 나서도 딱 애가 처음 뱃속에서 나왔을 때 굉장히 막 허탈하고 허망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네. 영화에서는 진행되는 게 에바의 기억이다 보니까 정말 애한테 영향을 미쳤을 뭐 눈빛, 동작, 말투가 안 보였을 거다. 그래서 애기한테 어쨌든 그런 엄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갓난 애기가 엄마한테만 갔을 때 울지 않았을까. 그런 게 좀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거의 이하 동문입니다 수준 아닐까요? 아니 근데 케빈이 에바를 좋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이건 사실 누굴 죽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에바 혼자 남겼느냐가 중요한 질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왜 에바를 혼자 남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닉네임이 뭐죠? 유자요. 네, 유자요. 유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갓난아기여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느낄 수 있거든요. 무조건이죠. 근데 일부러 연출자가 보여주잖아요. 그 애기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유모차를 굳이 아, 그 공사장 장면. 옆으로 끌고 가가지고 네. 공사장 소리만 있으면은 그래도 좀 노이즈 캔슬링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되죠. 그쵸. 바로 그럴 뚫고 오죠. 정도로 좀 애기를 안 달갑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빠는 적어도 사랑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아기가 안기면은 좀 울음을 그치는 모습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애초에 좀 오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느낌을 많이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한 두 가지 정도 장면에서 막 뭐 계속 자위를 하고 있는데 엄마를 보면서 더 분노하면서 자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할 때 그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성적인 농담을 좀 던지죠. 그런 것들. 어떤 농담을 하죠? 성적인 농담이라기보다는 너는 술에 취해서 끈적거리는 눈으로 나한테 다가오겠지. 그래서 난 널 살짝 안아줄 거야. 아, 그 뭐 이런 거 둘이서 있잖아. 엄마랑 둘이 예, 예, 외식할 때. 그래가지고 엄마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인상 깊게 기억이 좀 남는데 그 에바랑 에바 남편이랑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기가 중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기가 또 워낙 좀 정신 나가게 조숙한 아이라서 네. 그 상황을 아는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뭐냐면 나는 똥을 쌌다. 그래서 내 똥을 치워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이 때 아기가 가지고 있는 걸 리비도로 봤을 때 학문기의 시기인데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든 장면을 보면 아기가 마치 성적인 관계를 엄마와 하고 있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굳이 팔을 머리 뒤쪽에 놓고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엄마 대사까지 치잖아요. 즐겁냐? 재밌냐? 막 이런 식으로 그거 자체가 좀 되게 이런 얘기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보면 사실은 걔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똥을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엄마를 어떻게 자기 옆에 붙잡고 있는 역할로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괴롭히는 역할로서 그거를 이용을 한 것 같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근데 뭔가 이해가 가는데도 약간 뭐랄까 그게 에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까? 그러니까 나 같으면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페퍼님이라면 어떻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을까요? 페퍼의 육아 팁. 따란. 육아 팁은 없죠. 전 애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 아 제가 엄마가 안 돼봤으니 모르겠지만 좀 더 강하게 나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달까? 팔을 부러뜨리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 실수에 어.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케빈을 보고 그러면은 같이 이제 두뇌 싸움 하는 거지. 그래서 했잖아요. 그 막 숫자 1, 2, 그거 3, 4, 5, 한 6. 번이잖아. 아, 아니야. 그렇게 계속 했어야 됐다. 계속 해야 돼. 계속하고 똥기저귀 안 치워주고. 안 쳐.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서. 그럼 또 더한 짓거리를 하긴 했겠지만 케빈이. 근데 확실히 그게 다르죠. 그 나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서양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은 약간 양육 방식이 다르지 않나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이제 우리 아이가 딱 잡고 저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안 먹혔을 것 같아 케빈은. 근데 약간 서양은 그런 체벌 같은 거 그런 게 좀 터부시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는 아기 때에 봤을 때는 서양이 좀 더 독립적으로 키운다고만 알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기 때부터 방을 따로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계속 업어 키우고 안아 키우거든요. 계속. 그렇죠. 그 옆에 항상 두고. 근데 그런 건 좀 없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벌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저는 그 에바의 육아 방식을 봤을 때
어쨌든 케빈한테 엄격하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안 하고 다정하게 하는 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다정함이 아니라 그냥 회피하는 다정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걔를- 위한. 자신을 위한. 그 딱 그 음. 웃음이 딱 그 웃음 아니에요? 그 맥도날드 직원이 진상 만났을 때 아이고 손님 괜찮습니다. 딱 그 웃음이더라고요. 진짜 어거지로 웃는 웃음. 그니까 사실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더 이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회피하고 잘해준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자기가 힘들어도 같이 이걸 싸우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회피한 게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것보다 에바가 계속 케빈이 원하는 거를 한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로빈 후드 이야기 읽어줬을 때 케빈이 그때만큼은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빠한테 그 화살을 사달라고 하고 이제 정원에서 그걸 갖고 노는데 엄마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결국 케빈이 그 화살을 엄마를 향해서 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엄마랑 그나마 소통을 했던 그 로빈 후드의 활에 대한 것도 엄마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그런 관심, 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한 좀 분노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맞네. 생각을 좀 저도 했어요. 그 당시 5살의 음,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되게 서운하겠다. 진짜 서운하겠다. 그게 진짜 오히려 저는 대부분이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그 엄마한테 쏘는 그 장면이 결국에 이 화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결국에 나중에 어떤 엄마를 향한 복수라고 해야 될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이미 그 어린 나이부터 케빈 머리엔 그런 게 자리 잡았다는 장면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유자님 말 되게 설득 있네. 엄청났어. 맞아요. 근데 그 애기 표정이 막 엄마를 미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 좀 봐달라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느낌이. 우아달이 그려지더라고요. 우아달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 매일매일 욕하는 아이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조페퍼님의 좁혀야 된다 이론을 되게 많이 지지를 하는데요. 네, 좁혀야 된다. 좁혀야 됩니다. 이게 일단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은 아이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에바라는 캐릭터의 교육적 수준을 보았을 때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되는데 그럼요. 사이코패스를 가르칠 때는 이것은 나쁜 짓이다라고 훈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예를 들어 고양이를 괴롭힌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가 아프잖니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일반 교육법이라면 네네. 사이코패스 아이들한테는 이 고양이를 아프게 하면 너한테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너는 이 행동을 지양해야만 해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상벌 논리로 이렇게 가야 네, 되는 거고. 공감 능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다른 교육적 방법이 필요한 건데 조금 에바한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늘 결국엔 반복적이에요. 가르치는 방식이 세게 훈육을 하고 사과를 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아예 포기를 하고 방치를 한다든지 근데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태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바는 그런 것이 좀 결여돼 있다. 좀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한다. 원래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가장 교육 방식 중 제일 중요한 게 굿캅 배드캅 아니겠습니까? 네? 엄마는 뭐라고요? 엄마는 좀 나쁘고 아빠는 좀 막 좋게 해주고 막 엄마가 좀 그 뭐야 아빠가 좀 나쁘게 됐어.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안아주고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래요? 아 그게 네. 좋은 거예요? 그게 좋다고 하던데. 이게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예요. 네. 그럼 한 명이 악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훈육을 해야 될 때는 그렇구나. 정확한 저희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런 거 모르죠. 저희 저희. 육아 프로그램이 네. 아니어가지고. 그렇지만 포인트는 한 명이 네. 무조건 나빠야 된다가 아니라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약간 그 아까 정원님 말 들으면서 저도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에바의 훈육 방식에 있어서
그거 봤을 때 사실 포기하고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 뭔가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억지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단편적인 혼육밖에 나오지 않고 사실은 거기서 그 좀 더 열정을 가졌으면 아이를 키우는 데에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할 텐데 단지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귀를 그냥 검사하러 가는 건 조금 저는 너무 단편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던가 그런 생각을 보통의 엄마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그냥 귀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 심리 상담이나 이런 전문가들에게 가서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안 들리는 게 아닌데 얘기를 왜 안 할까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사이코패스라는 걸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인지를 하고 키울 수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근데 그거를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서전 쓰고 막 이런 거에 취해 있으니까.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팔 부러진 다음에 그 이제 깁스하고 집에 와서 그 케빈이 아빠한테 달려가서 네. 엄마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잖아요. 그러고서 엄마를 싹 보는데 엄마가 그거를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뭐 대사로는 다 내 잘못이야라고 하긴 하지만 아빠는 그게 그냥 엄마가 그쵸, 죄책감에 그쵸.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게 저는 그 교육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애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기를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엄마가 그냥 자기의 그런 뭐랄까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거를 케빈한테 잘못된 거라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대표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에바의 회피한다는 그 성격이 사실은 그 사람이 자유로운 모험가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제가 회피성을 더 두드러지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물론 여행이라는 게 무조건 회피는 아니지만 사실 회피성으로 여행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에바도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앞에 계속 나왔잖아요. 막 에콰도르에 2달간 간다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약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저는 감독이 그 부분을 엄마의 그런 회피 같은 것이 사실 만들어낸 부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에바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완전히 회피였다고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짐작컨대 아마 그렇게 일 때문에 간다 그래도 남편이 허락을 안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 얘기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예. 남편이 굉장히 문제예요. 맞아. 정말 이 더 회피성을 띈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화주의자. 정말 무책임하다고 해야 되나? 무책임하고 아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서 좀 들어볼 만한데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회피해 버리는 게 진짜 그쵸. 화났어요. 나 약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생각났어. 좀. 이 시대의 아버지들 치고는 좀 나이스한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그냥 그 케빈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에 이게 뭔가 가부장적인 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냥 떠올랐다고 해야 되나? 좀 왜인진 몰라도 저는 되게 아버지가 무난한 병풍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영화라는 이 무대 안에서 그냥 병풍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있어야 되는 장치 정도. 예. 그래서 막 캐릭터를 막 뭐 그냥 무책임한 캐릭터라고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부자 관계도 부자 관계지만 어찌됐든 여성 영화적인 양상을 띠잖아요, 영화가. 그렇죠. 근데 좀 부자 관계를 되게 브라더후드처럼 묘사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일단은 그랬죠. 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것도 남성이 남성에게 주고 있고 또 케빈이 실리아를 괴롭힐 때, 여동생을 괴롭힐 때 그거에 대해서 묵인을 하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면제권을 주는 것도 아빠잖아요. 그렇죠. 뭐 오빠는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남성으로부터 남성에게 전달되는 그런 가부장성
그런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음. 또 제목 자체가 되게 저는 보면 볼수록 간절한 제목이다라고 느꼈거든요. 원제가 We need to talk about 케빈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케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듣질 않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그럼 어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그 네. 약간 그 미드나 약간 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We need to talk about 뭐 아들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약간 엄마 혹가 아빠한테 혹은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 약간 클리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제목이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사회에 하는 얘기임과 동시에 이제 에바가 간절히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죠. 듣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작 소설에서는 남편이 훨씬 더 막장이라고 아 그래요?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어떻게 원래는 막장이에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트럭 운전사인데 의견이 막 맞지 않는 다른 결혼관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조금 더 심지어 에바까지 막대하는 그런 남편인데 왜 이렇게 좀 감독이 이 에바와 케빈의 관계만을 좀 조명을 주고 싶었던 건지 예. 많이 남편의 캐릭터가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 병풍 느낌. 병풍 느낌이 강했어요. 실제로 아빠가 그런 캐릭터면은 정말 케빈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띠는데 아빠도 역할을 크게 했겠네요. 그렇죠. 음. 근데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아빠의 죄라는 건 방관이었기 때문에 되려 나머지 부분들을 되려 좀 나이스해 보이게 일부러 포장을 했다 이런 인상도 좀 받았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잘못이 있고 예를 들어 막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에요. 그럼 남자들이 봤을 때 그럼 난 저건 안 해.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렇죠. 죄를 한 가지로 이렇게 그치. 줄여놓으면은 예. 사람이 좀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야기에서. 그렇죠. 네, 저 혼자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좋았어요. 왜 아주 딥토크를 선사해 좋습니다. 주시네요. 다른 얘기를 또 해볼까요? 그냥 저는 지금 딱 영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굳이 평을 또 갑자기 하자면은 좋아요. 갑자기 네, 갑자기 하자면은 갑자기 하는 평. 되게 세련된 영화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네. 저도 동의를 해요. 예, 세련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15세 이 청불 부분이랑 그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과정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과정을 막 보여주지 않고 그냥 결과만 딱 돼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세련되게 느껴졌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실명이 된 부분이 그냥 병원에 딱 앉아 있어서 맞아요. 그 약 왜 걷다 갖다 놨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모든 장면을 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보여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아빠와 딸의 시체는 뭐랄까 얘도 결과만 보여줬구나. 미안합니다. 그게 그 에바의 에바가 회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집에 뿌려진 빨간 페인트 지우면서 그렇죠. 기억이다 보니까 그렇게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나열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해야 되나? 그런 순서들을 봤을 때 사실 초반에는 오히려 행복한 부분을 제일 먼저 떠올리다가 이제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다가 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다가 이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순서를 보면서 에바가 이땐 좋았는데 하다가 후회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임신 때 혹은 케빈이 뭐 공을 다시 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들을 다 후회하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지워내가는 과정 자체가 그 빨간색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 케빈이라는 존재를 그녀에게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빨간색이. 네, 그러면서도 되게 자신이 좋아하는 수밖에도 없고 싫어할 수밖에도 없고 그냥 그 애증의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보여진 뭐 빨간 공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좋아하는 와인도 항상 레드 와인이에요.
그래서 음. 그 기억 속에는 다 결국에 케빈이 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빨간색들이 계속 그 주변에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좋아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지워나가는 정말 사건으로 터져버린 그 페인트 같이 그 확 뿌려져 버린 그 레드를 지워가면서 그거를 계속 후회하는 과정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래서일까 뭐 그런 바램이었는진 몰라도 케빈의 방은 또 아이러니하게 블루였고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회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속죄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후회랑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지만은 약간은 다른. 약간은 다른 거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솔직히 보자고요. 그 솔직히 살인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변인들이 다 나 꼬라보고 빨간 페인트 뿌려대고 막 어머니들이 막 나 때리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에바는 왜 나한테 이러지? 너무 억울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제 잘못이에요. 이러잖아요. 갑자기 죽방을 맞아도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저는 이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닦는 과정이 뭐 도 닦을 때도 막 뭐 닦으면서 하잖아요. 뭐 손을 씻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좀 지우고 싶고 좀 속죄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맞아. 저도 코코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저 같으면은 그 도시를 네. 떠나고 싶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럼요. 이렇게 보복이 무서우니까 떠나고 싶을 것 같은데 안 떠나고 거기서 죄를 스스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맞아요. 그게 정말 죄를 받는다기보다 정말 스스로의 죄책감 이런 거를 죄를 받음으로써 좀 격감시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용서받고 싶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는 것 같고 후회와 속죄 후회와 같은 속죄. 느낌이고 사실 그렇죠. 자기도 피해자잖아요. 자기 그렇죠. 남편도 죽었고 그치. 자기가 아끼던 딸도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아들 태어날까봐 무서워. 무서워 진짜. 완전 공포라 공포. 아 진짜. 이거 진짜 출산율 떨어뜨리는 영화야. 맞아. 아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괜찮습니다. 아, 진짜 저는 보면서 나중에 내가 진짜 저런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제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하고 너무 애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더 겁났을 수도 있어요. 저도 에바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근데 그 동생 이름이 뭐죠? 실비아. 실비야? 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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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요한 차이가 케빈은 계획하지 않은 원치 않았던 아이고 네. 실리아는 엄마 혼자. 엄마 혼자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 아버지는 모르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르게 낳은 실리아는 엄마가 잘 케어를 하고 그 아이는 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아이를 낳을 때 신중한 마음으로 낳아야 된다.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약간 뭐 해요. 미신이지만은 막 그 뱃속에 안에 있을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다 느낀다며요. 그니까. 애기들이. 그리고 보면은 생각보다 그 신생아들 이런 애들도 뭔가 감이 다 있어가지고 아니 다들 신생아 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저도 아닌데. 있을 것 같아요. 모르지 않을 것 같아. 개 고양이들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감이 없을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남아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실리아를 낳는 걸 그렇게 봤거든요.
이제 아들이 자기를 너무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네. 그 사실을 아빠가 안 믿으니까 네. 이 집 아래에 나의 편을 한 명 일부러라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조금 느꼈어요. 저도. 아이를 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빠라는 작자가 딸애를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닌가. 저는 오. 그 에바가 그러니까 동생이라도 있으면 예의 사회성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약간 네, 저는 무책임한 그렇게 절대 생각했을 리 생각을 없다고 했- 생각했어요. 아, 그랬으면 그래요? 아빠랑 좀 논의를 했어야 됐던 아빠가 말이 안 먹히니까 아, 그래서 그 케빈한테 너 친구 원하지 않니? 막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실리아 그쵸. 나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네, 얘가 네. 친구도 안 만나고 혼자 있으니까 이런 공격성이 더 커지나 동생이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이런 회피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렇죠. 그 생각은 회피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게 완전 또 엄청나게 그렇죠.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첫째 아이한테 동생이 생기는 게그 배우자가 맞아요. 바람 피는 것 같다면서 그런 정도의 예, 충격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 응, 그렇대요. 그래서 그 첫째 그렇구나. 컴플렉스들이 생기는 게 그만큼 이제 충격적인 건데 그래서 영화에서도 바로 장면으로 잡아주는 게 그 실리아 태어나자마자 병실에 케빈이 오는데 물 바로 미스트 괴롭히잖아요. 뿌리고. 그리고 엄마의 수공공. 눈을 그렇죠. 엄마의 표정, 엄청 쳐다봐. 눈빛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뺏긴다는 게 엄청난 음. 충격인데 맞아요. 안 그래도 그런 아이한테 그 정도 충격까지 더해지니까 더 심해진 게 아닌가. 근데 그 음. 케빈한테 친구 갖고 싶지 않니라는 의미가 음. 사실은 그렇게 말은 해도 저는 진짜 케빈을 위해서 애를 낳는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 뭐 내 편을 만든다던가 혹은 뭔가 좀 다른 진짜 사랑하고 싶은 자식을 낳는다던가 진짜 이기심으로 저는 애를 가졌으나 그걸 케빈에게 그런 이유로 설득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네네. 케빈의 사회성에 대한 문제로 음. 보진 않았어요. 아, 저는 그게 케빈이 사회성을 좋게 하는 게 케빈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실리아를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저는 약간 그 보면서 그건 좀 의문이었어. 나 같으면 물론 케빈이 똑똑해서 알아차렸을 수도 있는데 나 같으면 녹화를 했을 거거든. 녹음을 한다거나. 아, 왜 케빈의 저런 걸 안 행동을 하지? 이러면서 네. 항상 제가 페퍼님을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네. 그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주인공병이라고 해야 되나? 주인공병. 보통 주인공이 돼서 네. 나라면 이거 했을 거 VR 체험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말 너무 심하시네. 주인공병이라뇨. 저번에 저희가 한 엑시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네네.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유나였으면은 이런 말씀을 아, 하시더라고요. 이거 약간 예. 코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페퍼의 페퍼의 나였다면 아니 원래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나요? 아, 그래요? 아닌가? 저는 철저히 남으로 봅니다. 아니 보다가 답답하면 음.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음. 저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영화상 그럴 수도 있지. 영화상 그렇겠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맞아. 그리고 우리가 엄마가 될 수 있는 또 여자다 보니까 더 이입을 해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무서워. 그럼요. 그 부분이 제일 무서웠어요. 내가 그런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나. 나는 약간 그건 있었어. 그 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내가 저런 엄마가 그러니까-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친한데 바로 패드립 쳐버려. 남가정을 파탄을 내세요? 탈룰라. VR 체험. 이해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런 아들이었으면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막 사이코패스는 아니더라도 네. 완전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좀 그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감정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대하는 거였으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점이 있었으면 어떡했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왜냐면은 이게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사춘기 소년과 엄마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코코님처럼 보면은 청소년들이 봐야 되네. 봐야 된다니까.
효자네. 그러니까 반성하게 된다니까. 죄송해요. 효자시네요. 감사합니다. 반성하게 된다니까 진짜. 근데 나는 응. 보면서 되게 그냥 의미 없이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씩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어떤 예를 들면 저는 이번에 다시 볼 때 네. 그 청각 그 검사하러 갔을 때 네. 그 병실 그 검사하는 와중에 에바를 비추는데 거기 네. 뒤에 이제 뒤에 벽이랑 그림들? 네 벽이랑 같이 걸잖아요. 화면이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그림이 이제 피에로가 우면서 웃는 거였는데 네. 그게 되게 상징적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느낄 때. 저도 그거 보면서 애들을 진찰하는 병원에 저런 그림 안 걸려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징적인. 피에로가 느낌? 또 그리고 2개인가 그랬어. 아 그래요? 네, 이 오른쪽에 피에로 그림 또 왼쪽 끝에도 피에로 같은 그런 그림이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이 되게 오히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두 번째 봤을 때는 처음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그 강렬한 레드들이만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오히려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항상 인상 깊은 장면이 뭐였냐면은 되게 잔인하다고 느끼는 장면이었어요.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리치. 리치라는 과일을 아~ 눈알 먹듯이 그러니까 눈알 얘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완전 의도한 거긴 한데 완전 진짜. 의도하면서 와 맞아. 이거 씹어 먹으면서 이게 과즙이 나오는데 되게 맞아요. 이쁘거든요. 되게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면서 맞네. 이게 또 장면은 또 이뻐요. 맞아. 근데 그러면서도 좀 이런 영화 미드소마를 좀 떠올리게 하는 좀 밝은 공포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근데 에바도 그걸 느껴서 못 참고 뛰쳐나간 거. 그렇죠. 전 토하러 나간 줄 알았어요, 진짜. 정원님 뭐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 쿨하게. 저는 네. 그 빨간색 얘기했잖아요. 네. 케빈이 약간 빨간색을 상징한 것 같다. 근데 제가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 시계인데 숫자 시계를 비추더라고요. 화면으로 되게 길게. 12시요? 12시. 맞아, 그게 맞아, 무슨 맞아. 의미일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나와서 맞아요. 감독님이 분명히 여기에 뭔가를 의미를 담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그 케빈을 갖게 된 날에 그 시계가 한번 보였고 그 케빈이 대량 살인을 하기 전날 밤 그게 이렇게 12시를 비추다가 갑자기 1로 바뀌는데 네. 그게 그냥 뭐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엄청난 사건? 어떤 사건을 하나를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터닝 포인트 같은 그쵸. 부분. 12시 어. 다음 날이니까 12시 1분은. 그러면 이렇게 음. 약간 다른 삶의 다른 부분을 넘어간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거를 근데 짧게 비춘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뭐랄까 들어가면서 네. 화면이 비추길래 비극의 시작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야. 건가? 약간 막고분인가? 오늘 비극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약간 뭔가 큰 일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비극의 시작 같은 느낌이고 1번이 비극의 시작이고 2번은 완전한 그 사건으로 폭발되는 약간 클라이막스네. 그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것도 빨간색이라서 아 뭘까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시한폭탄처럼 나오잖아요. 사운드도 그렇고. 아, 그렇죠. 네네네. 깜빡이고 되게 오래 나오고. 근데 그걸 굳이 여러 번 보여줬다는 거는 되려 시간이 있었다는 걸 상기시켜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뭔가 이걸 막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시계는 저희가 음. 옆에 두고 보기만 하지 뭔가를 조작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케빈이랑 좀 케빈과 그 사건과 겹쳐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멋지다. 멋지다. 멋지시네요. 오. 퇴근하겠습니다. 네, 할 거 네.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하시죠. 네. 저희도 뭐 퇴근할까요? 아 그래도 이첫 방송이고 후기. 후기 아, 예. 혹은 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면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하고 싶으시다고. 아, 007방 007 하시겠다고. 아 저는 뭐 제가 걸린 거죠 007빵. 네. 빵. 제가 이게 케빈에 대하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아들하고 엄마 간의 이렇게 애증의 관계를 다룬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거에 관련된 영화 두 편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비에 돌란 감독의 마미라는 영화, 그리고 두 번째는 위르실라 메이에 감독의 시스터라는 영화. 시스터 같은 영화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에 속할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아, 네. 네, 케빈에 대하여처럼 어둡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런 엄마와 아들 이런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페퍼님. 아, 네. 저는 추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렸던 게 그 살인자 오난감이라는 웹툰 아세요? 아, 저 알아요. 약간 레전설 만화인데 그렇죠. 원한감이요? 오난감, 오난감. 난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응이 있어가지고 살인 자오 난감으로 읽을 수도 있고 살인 장난감으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아. 네네, 오. 맞아요. 약간 또 예, 네. 그런 장치를 오. 넣는. 예. 그 만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시고 지금 아직 무료여가지고 그렇죠. 완결 났거든요. 오. 근데 보시면 근데 약간 뭐 주인공이 사이코패스인 건 아니지만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이 제가 느낄 때는 쉽게 말하면 죽어도 싼 사람이 있는가 얘 느낌 그거에 대한 이제 철학적인 그렇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벼운 그렇죠. 되게 가볍게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인가. 아, 네. 그럼 아. 다양한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하나의 한 사람 하나의 그 한 인간이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게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뭐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우발적으로 몇 번의 살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 누군가를 죽였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죽인 사람들은 누구 뭐 부모님을 죽였다거나 뭐 어린 아이를 성추행하고 죽였다거나 다 그런 범죄자들밖에 없었던 거죠. 뭔가 신 같은 네, 약간 네. 그런 존재처럼 능력, 느껴지네요. 뭐 이런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고 이제 난감이라는 장난감이라는 형사가 같이 나오고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물론 우리가 케빈에 대하여는 엄마의 탓이냐 아니냐가 제일 뭐 많이 얘기가 나오고 뭐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살인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는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만화를 좀 떠올렸어서 뭐 꼭 케빈에 대하여를 연관짓지 않더라도 이 웹툰이 되게 좋은 만화니까 한 번쯤은 보셨으면 네.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집 가는 길에 보겠습니다. 데스노트 아니에요? 그러네. 데스노트 그 같은 데스노트랑은 딱 느낌이 또 달라. 네, 그래요? 데스노트랑은 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음.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걸 알고 죽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죽이고 보니 범죄자니까 내가 앞으로 아. 죽이는 사람마다 다 범죄자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런 거예요. 오, 참신한 아, 재밌다, 발상이다. 재밌다. 그냥 이 사람이 느낌이 저 사람 너무 별로야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죽였더니 알고 보니까 유괴범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막 실험도 해보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또 사이드에 막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와, 재밌어요. 결말이 재밌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결말도 되게 깔끔해요. 깔끔해요. 네, 엄청 깔끔해요. 깔끔해요. 네. 저는 뭐 딱히 뭐 추천드릴 컨텐츠는 오늘은 없고요. 음. 예. 음. 되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스릴러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봤고요. 네. 효자의 마음. 효자의 예, 마음. 효자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집에 가서 어머니 다리라도 주물러 드려야겠다. 꼭 하세요. 꼭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아리 에스터 감독의 유전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저 5편 생각했어요. 오펀. 오펀도 생각할 수 있겠다. 공포 영화를 그렇지, 좀 그렇지. 떠올리시는구나. 케빈 때문에. 뭔가 가족의 그 떨어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끈끈함이라 그래야 될까? 그렇죠. 그런 인연의 끈끈함에 공포스러움을 보여주는 정말 호러 장르의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유전을 뽑아봤고요. 네. 저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뭐 성격에 따라서는 네. 다른 여러 캐릭터에 이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에바의 남편 케빈의 아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내가 가장 유사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쪽이겠구나. 음. 방관을 하는 쪽. 네.
생각했는데 아빠가 사실 케빈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 그렇죠. 볼 때. 그럴 수 있죠. 케빈만 아니었어도 진짜 좋은 아빠였을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케빈을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상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이의 감정 정서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하고 그렇죠. 좀 방치방관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되려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는 대체 뭔가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냐. 혹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사랑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려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저는 적어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고 확실히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대로 그러게요.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인류 최대의 숙제가 아닐까 진짜. 그래서 제대로 사랑하려면 제대로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 제대로 보자. 네. 주무셨었나요? 왜 그러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저희 안 친해요. 제가 못 참겠어요. 뭐 이제 집에 가시죠. 네. 그럼 저희 1화 여기서 마무리 좀 해볼까요? 마무리한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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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저 가볼게요. 네, 네. 다음 화에 오셔야 돼요. 네, 예. 뭐 타고 가세요? 지하철 타긴 하는데. 아, 전 버스. 다행이다. 아니. 정원 씨 안 가세요? 네.